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 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첫 보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요 조금 전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4월달 정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50%를 기록했어요. 50%. 이 50%는요, 2011년도 5월달 이후에 이 리서치뷰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과는요, 무려 14% 차나 나요. 36%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3%. 자, 그래서 3월 대비 민주당은 2%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5%가 상승했어요. 이 격차가 7%에서 14%로 2배나 벌어졌어요. 자, 이거는 물론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합당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보통 한 6, 7%, 7, 8% 이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포함돼서 그런 면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 7%에서 14% 2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검수완박의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그만큼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에요. 호남, 국민의힘은 15%인데 민주당이 66%, 4배 이상이나 높고요. 강원, 제주가 이 민주당 49%고 국민의힘이 44%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서울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50%,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도 50%, 충청도에서는 55%고요. TK가 65%, 부울경이 64%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이 세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15% 리드하고 경기, 인천에서는 12%를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무려 17%나 앞섭니다. 그리고 TK는 말할 필요도 없고 3배 정도 앞서요. 22대 65. 부울경 지역은요 거의 3.5배입니다. 19% 대 64%입니다. 그리고 남성은요, 남성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63, 민주당이 21. 그리고 여성은 민주당이 높아요. 49 대 국민의힘 30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지율을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러한 국민의힘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 싹쓸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은 여하튼 올랐어요. 0.9%가 올랐고, 자, 되게 웃기는 게 말이죠, 민주당이 또 올라요. 이 대목에서 1.3. 그래서 국민의힘은 47.5, 민주당은 40.4입니다. 그래서 7.1%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주 대비 0.7%가 늘어서 42.8. 그리고 부정평가율은요, 지난주하고 동일한 53.6%. 야, 동일하다? 이거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요, 2주 연속 50%를 밑돌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 긍정평가는 49.7, 부정평가가 44.7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평가는 0.1%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최소한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이죠, 이만큼 아직도 이 샤이 보수랄까요, 이런 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의 전형적인 친여 성향이 아직도 좀 살아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박병석 의장 관련 뉴스인데요. 지금 박병석 의장 측,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배현진 전 의원이 지난번에 이 강행 조치할 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이 앙증맞은 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두루 밟고 구두발로 걷어차고 이러면서 의장석에 올라갔다. 이런 것이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냐, 그러면서 이 손가락 5가지를 이렇게 가지런히 딱 벌려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앙증맞다라는 표현,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국회의장의 몸을 비하한 것이다. 왜냐하면 양증맞다라는 이 표현, 그 표현을 가지고 이게 이원욱 같은 경우는요,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자신이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리고 같은 의원 사이에서도 사석에서조차 절대 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국회의장의 체격을 조롱하고 능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 예. 이래서 지금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오영환 의원은 이러한 배현진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이다.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다. 그래서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병석 의장 측에서는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법적 조치한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박병석 의장한테 GSGG, KXX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누가 지칭했어요? 김승원 의원이 지칭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윤리회부도 안 하고 법적 조치도 안 하고. 그런데 GSGG가 아닌 그보다 이건 GSG는 완전히 욕이잖아요. 앙증맞다는 표현 하나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꼬리를 살짝 내려가지고요. 아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배 의원이 이런 키가 작은 박병석 의장 키가 작잖아요. 이 외모를 비하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의 회부는 물론이고 또 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민주당 측 반응, 입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검찰 내부에 또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형태의 반발이 있는데 지금 검찰 일사불란하게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99%가 전부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애완견 검사들이 대검에 딱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찰부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예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침묵을 딱 지키고 있는 바람에 검찰들이 더 지금 열이 받쳐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2명. 아까는 이제 검사장급이고요. 진해원 부부장검사, 임은정 부장검사. 이 사람들은요, 또 대놓고 찬성을 해서 검찰 내부에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지금 최근에 대검에서 말이죠, 이 검사장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김호수 총장, 박선진 차장을 비롯해서 대검 간부들이 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2사람만 침묵을 딱 지키고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 밑에 있는 담당 과장 정도만 지금 참석을 시키는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정현 부장 같은 경우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느냐? 공공수사부장이니까 선거 관련 범죄를 다루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주무부장인 공공수사부장이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대신 기자회견 간담회에 참석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의 주문은 선거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냐 이렇게 비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공공수사 2부가 대대적인 반대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야말로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이 맞냐? 이게 과연 정부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러한 검수완박법은 헌법기관인 선관의 고발마저도 형해화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이 꼼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검찰 내부에서 어떤 비판이냐?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검찰 내용망인 이 프로세는 검수완박에 대한 이정현 부장의 입장을 묻는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도 보니까 검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진해원과 이문정이에요. 진해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인천 안산지청의 부부장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소기관이어야 하는 검사들이 어쩌다가 수사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 마치 천부인권이나 되는 듯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 그에 대해 미디어가 면책 주권을 두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주의가 그들의 본국의 메이지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심정이다. 이거 참, 이런 수준, 진해원, 이거 빨리 감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감찰 이 여성 변호인 단체로부터 감찰 진정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문정 이 감찰 담당관, 이 사람은요, 2019년 행안위 국감에서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로서의 염치의 문제라 차마 입을 떼지 못한다.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밝힌다. 이런 뻔뻔스러운 애완견들, 자, 이제 제대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신평 변호사, 연일 지금 검수완박 불법이다, 우연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요 좀 색다른 차원에서 지금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요, 김부겸 총리밖에는 공평하게 처리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김부겸 현 총리한테요, 검수완박 서명을 거부하라.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라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평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하고는요, 김부겸 총리가 경북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신평 변호사가 오늘 내놓은 입장문 여러분들께 한번 이 지식 축적 그리고 이 법리 이해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검수완박 법률 안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올바른 사법개혁 혹은 검찰개혁의 범주에 도저히 넣을 수 없다. 검수완박 법률안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떼어낸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견제장치를 두지 않은 채 확장시키면 폭주의 궤도를 밟기 마련이다. 검찰공화국도 물론 나쁘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공화국보다 더 나쁜 악성의 경찰 제국이 등장한다. 검수완박 법률안은 전부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서 법률로 확정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를 하지 않고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절차를 거쳐서 우연성을 확인받는 방안,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계 국무위원은 이 중체에 대한 시국에서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거 김부겸인 거죠. 그 다음에 전해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김부겸 총리가 남아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가 우리 헌법조문에 따라서 부서를 거부하면 검수완박 법률안은 공포의 단계를 넘어설 수 없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 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그에게 불타는 목마름으로 묻고 싶은데, 헌법을 유린한 인법 독재에 의해 생긴 괴물로서 나라와 민족의 숨통을 막을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시킬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 라면서요, 그의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김부겸 총리, 과거에 우리 보수당에도 몸담고 또 이 진보 정권의 지금 몸담고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이 알 수 없지만은 김부겸 총리가 상당히 균형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걸로 볼 때, 그야말로 이 경노한 민심을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은 마음속으로야 이 검수완박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밑에 김부겸 총리, 이게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안이 없을 것이다.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제 방송 구독을 많이 권유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